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60%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또 퇴소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 보고와 정책 토론회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거주인에게 사생활, 개인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증 정신장애 시설 생활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 모두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비자의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9%였고 정신요양시설은 62.2%였습니다. 퇴소 역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퇴소하고 싶다는 응답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42.6%, 정신요양시설 53.8%였지만 퇴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시설장의 동의 없이 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인권 침해 노출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타인과 함께 목욕, 타인이 있는 곳에서 환복, 자신이 원할 때 목욕 불가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타인이 있는 곳에서 환복,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한진 교수는 입소 과정부터 생활, 퇴소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입소 과정이 투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사는 동안에 최소한의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가고 싶어 다 지역사회 통합되고자 할 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 줘야 되고, 더불어 지역사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전달 체계,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전적으로 활동 보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가족의 장애인 활동 지원 허용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 서울 종로 장애인복지관 앞에서는 장애인 가족 활동 지원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활동 지원 전면 허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족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많지 않은 그 시간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족 활동 지원 전면 허용을 반대하며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권리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노동권 강화와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확대와 수가 현실화 등 총 4가지 개선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2007년부터 추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 예산 추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경우 시간당 11,800원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의 경우 1,76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 안에 주휴수당, 법정수당, 사대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사회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며 추가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간당 7,47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최저임금 대비 지침과의 차액 1,344원 3원의 56%에 불과하고 사회보험료,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47% 정도의 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3%인 시간당 830원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들은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로 인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 기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ICT 메이커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장애 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특수학교에서 27팀을 선발하고 122명이 참가해 장애 유형별로 스마트카 4종목과 드론 1종목 등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아두이노를 활용한 드론 종목을 추가해 장애 청소년들이 직접 드론을 조립하고 코딩 소스를 입력하는 등 최신 ICT 기술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 상담과 VR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보통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어버이 사랑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화성시에서 열렸습니다. 실버 노래자랑도 함께 개최돼 어르신들이 실력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그 훈훈한 현장을 이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노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시의 한 복지관입니다.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하늘보다 높은 어버이 사랑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축하 공연, 표창, 후원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고 부대 행사로 무료 점심 식사를 비롯해 간식 제공, 즉석 사진 촬영, 건강상담, 예쁜 손 네일 아트 프로그램과 화성시 실버 노래자랑 본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한량없는 우리 어머님 은혜에 기리는 날입니다. 늙었다는 게 제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국가가 사회가 또 저희들이 보답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날 화성어울림 음악봉사단이 주최하고 복지TV 경기방송과 충청방송의 후원으로 진행된 화성시 실버 노래자랑 본선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해 행사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민병태 화성어울림 음악봉사단 선임이사는 노래자랑에서 수상자들의 상품, 물품 등 행사 전반적인 후원을 통해 아낌없는 나눔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여수 밤거리를 낭만으로 물들이는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이 개막했습니다. 7080존과 패밀리존, 연인존 등 5곳에서 다채롭게 구성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신도심의 거리문화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 개막식과 함께 여문문화의 거리와 소호 동동다리 등 5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문문화의 거리 2곳에는 청년존과 7080존, 웅천상가는 패밀리존, 선소체육공원은 오디션존, 소호 동동다리는 연인존이라는 테마를 입혀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여 모든 연령층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멋진 버스킹 실력을 갖춘 많은 청년들이 여수 시내의 밤거리를 꿈과 희망으로 가득 메워 아름답게 물들여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청춘 버스킹의 관람객은
2016년 14,000여 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만 5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의 문화 정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으로 더 많은 청춘들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나가는 문화 복지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행사가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 제2회 꿈나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꿈나무 어울림 한마당은 어린이들의 재롱발표, 위생 영양 놀이터, 신기한 매직쇼 등으로 시민 정서 함양과 아동 복지 수준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생태수도 순천시의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14명의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위생과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양위생놀이터에서는 알록달록 컬러푸드야 놀자라는 주제로 편식 예방을 위한 과일공주 채소왕자 왕관 만들기, 손에 세균을 잡아라는 게임을 진행해 교육과 흥미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풍성하게 진행된 행사는 아이들의 1대1 체험 기회가 대폭 늘어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시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위지은입니다. 순천에서 마야 문명과 인디오 문명의 발생지인 멕시코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 멕시코 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개장했습니다. 기존 순천만 국가정원 내 3개 정원들은 각 나라별로 유명한 정원의 모습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했지만 이번 멕시코 정원은 멕시코의 역사와 특징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제단을 형상화하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집을 재현하는 등 강렬한 색채 대비로 멕시코만의 정열적인 특색을 표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광양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경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광양시가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3명에게 시장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큰절 울리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초대 가수의 노래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품바 공연으로 경로잔치에 흥을 더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희망을 주는 채용 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가운데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청과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박람회는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에게는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장애인 인재를 찾는 사업주분들에게는 인재 채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덕구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을 원하는 20여 개의 기업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얻고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공단과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함께 구직 활동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채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니까 일단은 개인 한 명씩 그 입사 지원을 따로따로 보고 한 명씩 보면서 그 지원서를 가져가서 확인해보고 결과 채용으로. 성공리에 개최된 이번 박람회와 같은 사회적 노력과 기업의 관심이 장애인 취업난 해소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세종시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한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종시 장애인 부모 연합회에서는 지난 11일 2018 꿈을 찾는 장애 학생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 관내 장애를 지닌 유아부터 청소년, 특수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가했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부모 연합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로 교육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공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날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공주시 관계자와 지역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전 행사로 국악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기념식 일부에는 효실천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효행학생 표창과 다문화가정 표창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자살 예방 목적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관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간부문 대표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정부부문 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후 6에서 59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을 종료한 결과 약 78%가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가 흐트러진 채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약 60%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사상자는 10대와 20대가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들 연령대의 휴대전화 사용 중 주의분산 보행사고는 71%가 등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아차 사고, 즉 차량 보행자, 장애물과 부딪힐 뻔한 경우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성구는 보성체육공원에서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를 갖고 군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읍면별 입장식과 보성군민의 상 시상식이 이어졌고 제정명 천년기념 선포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화합 경기와 체육 행사도 진행돼 국민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인도 속담에는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이 모두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